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마련됐지만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난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독일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에 시작된 이 필리버스터가요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무슨 법인지 많은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서 법의 문제점이 뭔지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이 생생하게 여러 가지 법의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을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과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비난이 상당히 거세던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국면을 초래한 것은 새누리당이거든요. 네. 그동안 선거법을 계속 다른 법과 연계해서 끌고 오다가 겨우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선거구 획정위로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테러방지법,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 문제는 여당이 만들어 놓고 야당을 그렇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야당을 비난한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중간중간에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네. 이 법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사회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난 27일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의장단에서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단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네. 네. 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럼 네. 지금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첫 번째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위원회를 네. 상설 상임위화 하자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직권 상정된 법안 중에서 구조에 문제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준다든가 네. 조사권과 추적권까지 국정원에 주고 있는데 네.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다가 주자. 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로는 부칙 2조에 국정원이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를 삭제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 선에서 이 법안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네.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아하.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칙 2조에 대한 것은 네. 국회의장도 중재안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아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또 새누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지도 않는 의장 중재안을 받으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의장이 의사국장을 통해서 네. 메모를 하든 아니면 문건으로 친 그런 서류를 네.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장이 의사국장을 통해서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으면 그게 중재안이지.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중재안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재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새누리당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자, 새누리당이 지금 뭐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선진화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필리버스터와 이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 제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예. 네. 지금 뭐 다른 법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해야지 왜 갑자기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자기 자신들도 함께 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자신들한테 조금 불편하거나 불리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개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야당 입장이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서로 입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리한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 법인데 네. 그 불리한 입장에 설 때마다 불리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횡포다. 지금 네. 국회 선진화법도 2012년에 이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가 73년에 폐지됐다가 2012년에 다시 부활할 때도 이것도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였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어디서 요구했건 네.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그 몸싸움을 좀 방지하고자 만든 네. 것이 이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취합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걸 개정을 협의해 나가는 게 맞지. 네. 문제가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네. 즉각 개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하던 신경민 의원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군요. 예. 자, 오늘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오늘 뜨거운 화제가 바로 이 대목인데요.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 합의 사안으로 지금 2월 29일에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기로 약속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번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이 집권 상정된 이 테러방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네.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그 수정 요구사항을 네.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의원총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나요? 그런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새누리당의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새누리당이 잠시 네.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네.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하고 그 사이에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입장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네. 외에도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제 압박하는 내용 중에 이 노동법을 포함한 쟁점 처리해야 될 그 쟁점 법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당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선거구 획정을 해버리면 바로 총선 국면에 돌입하니까 이대로 19대 국회가 끝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총선이 끝나도 국회는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노동법이나 서비스 발전 기본법 서로 여야 간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것들이거든요. 네.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것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이익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리에 대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의견 수렴과 논의는 할 수 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요.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지금 이 선거구 획정안이요. 지금 253석 지역구가 돼 있는데 이 특정 부분들은 게리맨더링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췄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부분적인 의심,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답답한 국면인데요. 뭔가 좀 돌파구가 빨리 나오길 바라고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이었습니다.